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의를 한 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평화를 위해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진전이다. 독재국가 중국과 북한에 맞서려는 3국의 입장에서 이번 정상회의는 좋은 기회이다. 공급망과 첨단 기술, 핵비 확산, 기후 변화 등 글로벌 이슈에도 공동 대응하는 캠프 데이비드 원칙을 문서 형태로 채택하고 3국 정상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3국 간 협력을 문서로 약속함으로써 대한민국 안보에 한층 높은 방벽을 쌓은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3국 정상은 어느 한 국가에 대한 외부의 위협이 가해질 때 공동의 위협으로 간주해 3국이 즉각 협조하기로 공약했다. 역사적 앙금이 아직 남아있는 한일 관계를 감안할 때 획기적인 준동맹 수준의 합의이다.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는 오커스에 이은 미국의 중국 견제 동맹이다. 또한 쿼드 플러스의 가입 여부에 모호한 태도를 보인 문재인 정부와 달리 윤석열 정부는 새로운 쿼드가 만들어진다면 그 중심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한국은 미국 인도 태평양 전략의 중심 국가가 될 것이다. 쿼드는 미국, 일본, 인도, 호주의 사각 반중 연합협력체이다. 2007년 미국, 일본, 인도, 호주가 처음 연 4자 안보대화의 맨 앞부분만 따서 만든 말이다. 9년간 중단됐다가 2017년 부활했다. 향후 북대서양조약기구 같은 다자 안보기구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열심히 나토 회의에 참석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쿼드 4국은 2019년 9월 미국 뉴욕, 2020년 10월 4일 일본 도쿄에서 쿼드 외교장관 회의를 열고 법치에 기반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을 목표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경제 회복 등 영내 다양한 도전에 함께 대응하기로 했다. 4국은 쿼드에 한국과 뉴질랜드 등을 참여시키는 쿼드 플러스도 구상하였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020년 9월 25일 쿼드와 관련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미국이 중시하는 쿼드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좀스런 시각과 외교로는 우리의 안보를 튼튼히 할 수 없고 자유세계 7위 경제대국의 자부심을 인정받기 어렵다. 더불어민주당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직후 일본과의 군사동맹은 왜 필요한 것이냐며 시비를 거는 건 볼썽사납다. 윤석열 대통령이 징용공 문제의 매듭을 과감한 결단으로 푼 이후 한미일 3국 정상회의까지 이른 상황만 봐도 우리는 이제 달라진 국가 위상에 맞게 한반도의 좁은 틀에서 벗어나 외교 안보 시각을 넓혀 나아가고 있다. 북핵 위협, 양안 갈등,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정세가 불안한 가운데 한미일 안보 협의체 출범은 3국 안보뿐 아니라 세계 평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합의한 것처럼 반드시 정상회의를 연례화해 항구적인 협력을 이어가도록 해야 한다. 북한이 이번 회의의 의미를 바로 보게 해야 한다. 더 이상의 도발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북한이 분명히 알게 해야 한다. 우리 정부의 확고한 대북 정책이 중요하다. 올 들어 아사자가 2배 늘고 탈북자는 3배 늘어난 판에도 김정은 정권은 무력 도발에 매달린다. 이런 북한을 더불어민주당은 계속 감싸는 게 우리 현실이다. 필자는 한 10년 전 미국 국무부 초청으로 태평양 사령부를 방문한 적이 있다. 한미 안보동맹의 중요한 기지로 매우 유익한 방문이었다. 여러분도 하와이를 갈 때 인도 태평양 사령부를 방문할 것을 추천한다.